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빌드잇은 사실 저희가 제공해주는 3D 에셋만 이제 끌어다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유니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블렌더나 마야에서 직접 모델링한 3D를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에 보시면 에셋 스토어라고 하는 이제 방대한 또 그 에셋 창고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그 무료로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또 에셋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적용할 수 있고 뭐 음악, 효과음 그런 것도 다 받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제 자유도가 높아졌고 수익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벌어 가셔야 되니까 이제 수익화가 가능하도록 월드에서 광고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해드렸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마네킹이나 이제 선물하기 이런 것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제 접속을 하면은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미 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없이 맵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까만 고민하면 됐는데 이제 예전에 유니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유니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제스처, 스크린샷, 뭐 음성 채팅 이런 것도 다 직접 구현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 빌드 템플릿에는 인터페이스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드 템플릿의 가장 큰 관문은 사실 유니티 설치예요. 그래서 이 설치를 여러분들이 마치고 여기 오셨을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 네. 그 TV 틀어 볼 수 있는 거 요거 혹시 지금 그 일부 사람들한테 제페토 월드에서 유튜브 볼 수 있게 권한 열린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만든 유니티 월드에서도 유튜브를 틀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가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뭐든지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라서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제페토 다른 월드에서 되는 거는 가급적 저희 이제 빌드 템플릿에서도 될 수 있게 할 거예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인터랙션 오브젝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인터랙션 오브젝트는 저희 이제 빌드 템플릿에서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 침대, 그다음에 댄스 플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구조는 다 똑같아요. 얘랑 인터랙션 했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가라는 게 다르고 외형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외형 같은 경우는 템플릿에서 이렇게 인터랙션 오브젝트를 가져온 다음에 그 유니티에서 이 하이어라키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그 전에 빌드잇에서 내 오브젝트 리스트 보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랙션 포인트라고 하는 것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 외형을 담당하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인터랙션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인터랙션 버튼이 뜨고 그걸 클릭했을 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라 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가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삭제하면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요 시티 퍼니처 썬베드 요런 거는 외형만 담당하기 때문에 얘는 삭제하고 바꿔도 됩니다. 이 인터랙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보시면 이 유니티에서 속성을 수정하는 그 UI를 인스펙터라고 해요. 이 인스펙터. 이것도 뭐 사실 빌드잇이랑 왼쪽에서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속성을 바꾼다라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UI가 다 영어고 좀 낯설어서 그럴 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클립이 있고 이즈 스냅본 이런 게 있고 바디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세한 거는 직접 이제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 유니티를 전부 다 같이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유틸리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인터랙션 아무거나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인터랙션 체어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가져오고 나서 취소할 때는 ESC 키나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이제 취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WSAD 키나 화살표 키, 그다음에 마우스 휠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둘러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하이어라키, 오브젝트 보면 이제 이렇게 인터랙션 체어라고 되어 있고 이 조그마한 화살표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인터랙션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체어라는 걸 과감히 지우면 네, 지금은 이렇게 허공에 그냥 이제 오브젝트만 남아 있는 상태인 거고 외형은 없어요. 투명이죠, 투명.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왼쪽 카테고리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오브젝트를 하나 골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뭐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커피 머신 이런 거를 하나 가져올게요. 그래서 커피 머신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커피 머신이랑 이 인터랙션 체어는 사실 지금은 두 개가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드래그해서 이 인터랙션 체어에다 툭 놓으면 이제 이 체어의 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부모, 얘는 자식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얘랑 얘는 같이 묶여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이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 외형을 담당하는 거는 지웠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자식으로 툭 넣어주고 위치 조정해주면 외형을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인터랙션 체어라는 거는 이름이 맞지 않으니까 뭐 이름 같은 것도 이렇게 이름 바꾸기 사용해서 뭐 인터랙션 커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나중에 관리할 때 편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인터랙션 포인트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오른쪽 인스펙터에 보시면 지금 애니메이션 클립이 세팅되어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클립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유니티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보면 이렇게 앉아 있죠. 그죠? 앉아 있고 플레이를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서 클릭을 하면 지금 커피 머신에 내가 앉아버려요. 그 앉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제스처 파일 자체가 앉는 모션이고 그 다음에 이 이즈 스냅본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즈 스냅본은 아래에 있는 이 바디본 엄청나게 많은 바디 파츠들 선택한 거에서 지금 이제 엉덩이가 선택돼 있죠? 이 엉덩이랑 오브젝트를 딱 스냅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인터랙션을 시켜보면 이제는 붙지 않아요. 예. 붙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허공에 그냥 냅다 앉아버리니까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울리는 애니메이션 파일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플레이 모드를 반드시 풀고 개발을 해야 돼요. 만약에 플레이 모드 상태에서 뭐 바꾸면은 끄면은 다 날아가니까 아까 제가 풀었는데 여전히 체크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 모드를 반드시 끄고 그 플레이 모드 때는 그냥 테스트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끄고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냅폰 끄고 지금 보시면 애니메이션 파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희 여기 보면 두 개만 있는데 이 댄스 같은 경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롤을 이 아래쪽 이 프로젝트 영역에서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그 밑에 패키지스라고 있어요. 밑에 패키지스. 그리고 스크롤도 쭉 내려보면은 이제 제페토 점 뭐뭐뭐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페토 캐릭터 컨트롤러, 런타임, 리소시즈, 애니메이션즈,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파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제스처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많은 애니메이션 파일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OK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OK 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이 인터랙션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 OK를 드래그해서 툭 놓으면 그럼 이번에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커피를 음, 대충 마음의 눈으로 보면 커피를 음미하는 듯한 포즈처럼 보이니까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이 인터랙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랙션 체어를 나만의 오브젝트로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게 결국은 이 물론 아까보다는 많은 애니메이션 파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그런 파일을 원하실 테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스텀 애니메이션 적용 방법이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믹사모라는 사이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믹사모에서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으면 그거를 이제 이 가이드에 있는 설정만 따라서 하시면은 제페토 이 빌드 템플릿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공을 던지는 그 모션을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공 던지는 게임을 막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또 3D 모델링을 할 줄 아는 분들은 내가 만든 3D 모델링, 그 다음에 좀 더 방대한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 파일까지 가져와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터랙션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 있고요. 참고로 아까 테스트할 때 좀 캐릭터가 얘랑 동떨어진 데서 생성이 됐는데 그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000 포지션, 그러니까 이 땅의 중간에서 뿅 하고 태어나도록 기본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스폰 포인트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얘를 여기에 툭 놔두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캐릭터가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가까이서 생성되니까 테스트하기 편리하겠죠? 네, 이렇게 스폰 포인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 만약 스폰 포인트를 여러분이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 중에서 랜덤하게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제작하실 때 참고하면 좋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인터랙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점프맵이나 혹은 뭐 좀 더 이제 좀 다이내믹한 월드를 만드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제 무빙 플랫폼, 움직이는 발판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발판 같은 경우는 멀티플레이 동기화가 자동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멀티플레이 동기화가 굉장히 좀, 구현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월드에 8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는데 이 발판이 모두한테 동일한 위치에 보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구현하지 않으면 내가 보는 오브젝트의 위치랑 저 사람이 보는 오브젝트 위치가 서로 달라서 막 제대로 된 좀 게임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구조는 아까랑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절대 지우면 안 되는 무빙 플랫폼 매니저라고 하고 있는 이 매니저 안에 이 동기와 그다음에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궤적을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 이런 거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상 건드릴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귀여운 핑크색 쿠션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지우고 원하는 외형으로 바꾸면 뭐 막말로 유니콘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네,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이 유틸리티 카테고리 무빙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면 네, 이렇게 그다음에 하이어라키에서 또 무빙 플랫폼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 무빙 플랫폼 매니저, 그다음 외형을 담당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형부터 바꾸고 시작할게요. 이 쿠션 지우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오브젝트를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뭐 이런 예, 땅, 땅이 움직이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가져온 이 글래스라는 오브젝트를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무빙 플랫폼 매니저의 자식으로 넣어줍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제 그 지우기 전에 핑크 쿠션 외형을 담당하는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같은 위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밑에 있었으니까 끌어다가 툭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둘의 중심점이 맞지 않아요. 그럴 때는 방금 가져온 외형의 포지션을 000 그러면 또 둘이 또 중심점이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이 무빙 플랫폼 매니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 이 핵심이 여기에 이제 다트윈 싱크 헬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인데 이 다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어떤 물체의 움직이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처리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뜻하는 용어예요. 이 첫 번째 싱크 타입은 멀티플레이 동기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루프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을 한다. 여러분의 이제 대부분 움직이는 발판을 만든다고 할 때 이렇게 움직일 건데 당연히 반복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반복도 사실 건드릴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반복한다 하시면 되고 지금 이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 트윈 포지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이 트윈 포지션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오브젝트가 이제 000에서 출발을 해서 y를 5만큼 움직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y로 5칸 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속도는 2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된 있거 우선은 플레이 모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네, 발판이 꽤 높이까지 올라가죠. 네, 그럼 얘를 이제 참고로 테스트 모드니까 저장은 안 될 거예요. 요거를 이제 1까지만 움직여라.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되게 요만큼씩 한 칸씩만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포지션을 바꾸면 움직이는 궤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움직이는 속도를 그러면 더 느리게, 그럼 더 천천히 가죠. 그럼 더 빠르게, 그러면 더 빠르게 움직이죠. 네,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이 여기서 이 트윈 포지션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음번 궤적을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번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100,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한번 가라라고 이렇게 궤적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판은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이거를 반복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발판을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가운데에 있는 이 트윈 타입이라는 요게 이제 서큘레이션은 이 내가 이렇게 그 설정한 이 궤적이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빙글빙글빙글 돌아라는 거고, 이제 리니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진 않고 찍찍찍, 그 다음에 역행으로 찍찍찍 이렇게 가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아까는 뭔가 둥글게 둥글게 돌았는데 이젠 띡띡띡 하고 이제 1, 2, 3, 3, 2, 1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텔레포트 퍼스트 포인트 설정을 하면은 1, 2, 3까지 갔다가 3에서 1로 텔레포트를 합니다. 1, 2, 3, 뿅. 1, 2, 3, 뿅. 네, 이해되셨죠? 얘가 좀 발판이 작잖아요. 발판 작은 거는 그냥 그 얘를 크기를 예, 이렇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무빙 플랫폼 매니저의 스케일 값을 4, 4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얘가 기존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고요. 뭐 8, 8 이러면 더 커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크기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이제 그 테스트 모드, 그러니까 플레이 상태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장을 끄시고 제가 플레이 모드일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는 그냥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고, 테스트를 끝냈으면 아까 이제 내가 그 다시 돌아와서 테스트에서 그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세이브 해주는 버릇을 들이고, 그렇게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그 플레이 모드인지 아닌지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무빙 플랫폼이라는 발판을 제공을 해드린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 재미있고 다이내믹한 월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방금 의견 주신 것처럼 뭔가 좀 뭐 회전목마 뭐 이런 것도 만들기 쉽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또 추가로 앞으로 계속 의견 주신 것들은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장은 맞아요. 템플릿 폴더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드웨어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월드는 유니티에서 그, 이제 그 빌드 템플릿을 또 다른 폴더에 푸신 다음에 그걸로 여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팝업 윈도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팝업 윈도우는 이제 튜토리얼 영상에는 없고 가이드 문서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이제 그 팝업 윈도우 같은 경우는 월드 입장할 때 자동으로 뜨는 팝업 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지 또는 우리 월드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아요, 뭐 이런 걸 설명하는 튜토리얼.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새로운 아이템을 출시해서 마네킹을 걸었다. 그럼 아이템 이미지를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첫 화면에 띄우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겠죠. 이제 팝업 윈도우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 이미지, 글자 색, 뭐 글자에 뭐 섀도우 넣어주기, 그다음 버튼 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적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유니티로 돌아오셔서 이제 유틸리티 들어가서 팝업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제 팝업은 다른 오브젝트랑 조금 달라요. 그 맵에 배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내 월드에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UI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게임 뷰에서 보면 제일 확실해요. 게임 뷰. 게임 뷰를 선택하면 되고 뭐 씬에서도 굳이 방금 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거대한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하는데요. 뭐 게임뷰에서 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참고로 이거는 유니티 팁인데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다시 땅으로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이 그라운드를 선택을 하시고 F키를 누르면 바로 날아가요. F키가 이제 포커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F키 누르면 바로 가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 뷰에서 이렇게 팝업 창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팝업 창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시고 인스펙터 보시면 이게 아까 PPT에서 보여드린 속성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난 텍스트 필요 없어. 그럼 텍스트 보고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고 이제 포토샵으로 그냥 여기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말 쓰면 되죠. 참고로 이미 그 빌드 템플릿을 활용해서 몇몇 크리에이터 분들이 출시를 해주셨는데 한 분은 여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여기다가 뭐 헬로 월드 이렇게 쓰고 글자 색을 바꾸고 섀도우도 끄고 클로즈 버튼도 뭐 인조이 혹은 뭐 웰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 유니티에서 이 그 배경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에서 그 뭐 확장자 이미지 파일인 걸 아무거나 끌어다가 이 유니티 폴더에 툭 놓습니다. 저는 찾기 쉬우라고 그냥 이 에셋 이제 최상위 폴더에 넣었고요. 이렇게 툭 놓으면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빌드 때랑 똑같은데 이렇게 커스텀한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반드시 저작권이 없는 만약 저작권이 있다면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을 쓰셔야 하고요. 뭐 제페토의 그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이미지로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왔다면 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같이 좀 실습을 하면 좋으니까 각자 갖고 있는 사진 한 장씩 이렇게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 제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 전체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월드를 다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패키지 파일을 뽑을 거거든요. 그 뽑은 패키지 파일의 용량이 1기가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이 정도로 간단한 월드 같은 경우는 패키지 파일 뽑아봐야 30메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1기가 가까이 되려면 정말 빽빽하게 뭐 많이 넣고 이미지도 뭐 많이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유니티가 대단한 게 압축을 잘해요. 그래서 뭐 웬만해서는 사실은 1기가를 넘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로만 만약에 도배를 했다. 그렇게 해서 1기가를 가득 채웠다. 라고 하면 사실 이미지 개수는 뭐 1000개까지도 넣을 수 있는데 대신에 오브젝트 개수는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용량 제한만 있지, 이미지 개수 제한은 무제한이다. 사운드도 무제한이다. 여러분들이 용량 안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튜토리얼 영상 보시면 제가 이미지 가져온 걸로 막 그 큰 벽을 만드는 것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뭐 자유자재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지금 다 가져오신 걸로 이해하고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가져온 이미지를 오른쪽 인스펙터에서 보시면 이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인데 요거를 이제 스프라이트 2D and UI로 바꿔주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아까랑 좀 생긴 게 달라지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그 팝업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부분에 방금 가져온 이미지를 툭 놓으면
이제 손쉽게 짠 하고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져온다, 2D UI로 변환한다, 그냥 드래그해서 넣는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작업한 어떠한 이미지든지 다 여기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팝업은 끝이에요. 요것만 해주시면 끝이고, 만약에 나는 팝업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면은 안 나타나고요. 이제 넣으면 올드 입장할 때 입장하는 사람이 최초 한 번, 이 이미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저장해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은 이제 광고 텔레포트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저희가 적극 권장하는 기능이고요. 월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볼수록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는 근데 특이한 거는 이게 모바일에서 광고 업체들이 제공한 광고를 띄우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만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빌드잇 템플릿의 경우는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광고 기능을 봤을 때, 어떤 보상을 주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수익화 템플릿이라고 사실 저희가 출시한 템플릿이 하나 더 있는데, 걔는 광고를 보면 막 부활도 하고 아이템도 주고 그런 게 돼 있어요. 이 빌드 템플릿은 뭘 줄까 하다가 일단은 텔레포트 기능 한번 넣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광고를 보면 히든 장소로 가는 용도로 좀 쓰게끔 그렇게 좀 무난하게 광고 보상을 저희가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좀 스크립트에 대해서 나도 좀 스크립트로 한번 좀 제대로 된 월드를 만들고 싶어라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 광고를 호출하는 핵심 코드는 요게 다예요. 애드벌타이즈먼트를 보여준다. 나는 이게 다고 그랬을 때 어떤 리워드를 준다. 여기 보면 리워드 텔레포트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을 텔레포트가 아니라 뭐 부활한다. 혹은 아이템을 준다. 뭐 혹은 랜덤으로 뭐 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그건 만들기 나름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런웨이제트나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광고 보면은 이제 룰렛 돌려가지고 뭐 돈 받고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걸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광고의 보상은 텔레포트로 제공을 하니까 요걸 좀 활용해서 재밌는 좀 뭐 히든 장소 같은 걸 만드는 걸 좀 추천을 하는 바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광고를 봤을 때 이런 보상을 주게 해주세요 라고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또 다른 뭐 애드벌타이즈먼트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할 수 있겠죠. 스킵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 시작 부분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누르면 스테이지 2에 도착하게끔 세팅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광고 텔레포트를 만들 건데요. 유틸리티에서 이 애드벌타이즈먼트 애드 해서 이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데스티네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데스티네이션이 얘 이 인터랙션 했을 때 어디로 보낼까? 텔레포트의 목적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히든 장소를 얘기했는데 일부러 저 멀리에 제가 땅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저기다가 그냥 얘를 보내버리면 돼요.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렇게 뭐 근데 만약에 굳이 먼 땅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도시 맵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이 도시 꼭대기에 못 가잖아요. 이 건물 꼭대기에 못 가잖아요. 그럼 건물 꼭대기에 이 데스티네이션을 갖다 놓고 참고로 이 데스티네이션을 쉽게 설정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고 갖다 놓으셔도 물론 되지만 근데 하다 보면 좀 정확도가 떨어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목적지를 보시면 지금 목적지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3이거든요. 그럼 얘도 3
마이너스 13, 뭐, 이렇게 하면 얼추 이제 근처로 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드린 팁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얘를 뭐, 저쪽 땅으로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이 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땅이 그 X80, Y0, Z80의 땅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데스티네이션도 80, 0, 80으로 해버리면 자칫 캐릭터가 이 땅 사이로 텔레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떨어져 죽을 거예요.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목적지는 조금 높은 곳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여기서 생성돼서 뿅 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뿅. 네. 그래서 항상 텔레포트는 약간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안전하다. 네. 저희가 자동으로 그 바닥에 떨어지면 죽도록 했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스폰 포인트에서 살아나니까 광고 기껏 30초 동안 봤는데 떨어져 죽어서 제자리네 하면 이제 여러분 월드의 평점이 나빠지니까 네, 항상 좀 좋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사실 건드릴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이미 다 스크립트가 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외형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지우시고, 뭐, 멋진 포탈 같은 거, 신비스러운 포탈, 뭐, 요런 거, 네, 뭐, 요런 걸로 이게 해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 애드벌타이즈먼트 밑에다가 집어넣고, 위치, 0, 0, 0 하면은, 애드벌타이즈먼트랑 중심점이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세팅하면 사실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서 테스트는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면 네, 팝업 잘 뜨죠? 네, 여기서 이 인터랙션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예,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얘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얘를 이제 모바일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하신 거 우선 다 저장을 해주시고, 그, 이, 얘를 이제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올릴 건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미리 월드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빌드잇을 만드시던 분들은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빌드잇은 그냥 바로 심사 버튼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이 제페토 스튜디오 사이트에 지금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로그인 먼저 해주시고요. 답변 드릴게요. 마네킹 NPC 등은 플레이를 안 누르면 노랑 말풍선 나오는데 미리 보기로 로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안타깝게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제페토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NPC를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를 눌렀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제페토 서버랑 통신을 해서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외형 정보를 받아와요. 그래서 그 시점에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미리 유니티에서는, 그러니까 플레이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버랑 통신을 못해서 제페토 캐릭터 외형 정보를 모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고정된 NPC만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 NPC로 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아바타 슬롯에다가 아주 멋지게 꾸민 친구를 만들고 그 애를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자,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만들기 월드 해주시고
이 월드 아이디를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빌드잇은 난수로 자동 생성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월드 아이디를 이 아래 형식으로 com, 닉네임 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빌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이 월드 이런 식으로 지어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월드 이름, 월드 설명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가 기본 언어를 영어로 제공을 해서 뭐 한국어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영어로 할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서비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용 약관 체크 만들기를 해주면 그 월드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요 월드 아이디를 기억을 하셨다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아이디인데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방금 전에 생성한 월드를 선택하고 링크 to selected 월드 요걸 해줘야 돼요. 요 상태를 로그인해서 이제 맞춰줘야지 여러분이 이제 그 제작한 월드 이거랑 스튜디오가 같은 거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분은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주시고 Are you sure?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가 이 빌드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마네킹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빌드잇에서 못했던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마네킹이랑 광고 이런 거 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돈 벌어 가시길 바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빌드가 끝나면은 팝업 창이 뜹니다. 이때 이제 캔슬 눌러도 되고요. 그 이렇게 빌드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빌드 템플릿을 다운받은 폴더에 빌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늘 날짜, 현재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페토 패키지 파일이 생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드 폴더 이렇게 그 내가 방금 선택한 월드 아이디, 날짜, 시간, .제페토 패키지 이 파일을 찾아야 해요. 이 파일을 찾으시면은 여기서 얘를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어떤 코드를 건드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오류 없이 빌드가 생성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 QR 코드로 테스트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QR 코드가 뜬 상태에서 이제 내 핸드폰으로 이 QR 코드를 스캔을 한 다음에 접속을 하셔서 아까 배치했던 그 텔레포트랑 인터랙션을 해보면은 광고를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아이템 등록해주신 분들은 스튜디오 사용이 익숙하시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이자이는 별도예요. 자이자이는 동시에 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자이자이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디스코드에 자이자이 채널이 있거든요. 그 자이자이 채널에다가 그 글 쓰시면은 담당자가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겁니다. 파일 위치는요,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빌드 템플릿 폴더 찾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빌드라고 이제 폴더가 생성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파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전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한 거를 이렇게 제페토 스튜디오에 올려서 테스트 하시고, 만약에, 뭐 문제 없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됐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정성스럽게 썸네일과 스크린샷을 등록을 해주시고,
이거는 참고로 빌드잇에 없던 기능인데 마케팅 URL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홈페이지 같은 걸 여기다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디스코드, 여러분의 유튜브, 여러분의 트위터 계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월드를 더 홍보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메모 같은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센스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기존이랑 아, 빌드잇은 이게 없었죠? 그 라이센스 첨부하는 거. 이렇게 라이센스 해가지고 인증서. 만약 여러분이 특히 무공동가스님 같은 경우는 그 제휴해서 많이 만드시니까 그 뭐 계약서 같은 거 여기 첨부하시고 뭐 계약했다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어, 저희 심사하는 쪽에서 봐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것도 빌드잇엔 없는 기능이에요. 예약 출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다고 해도 나는 크리스마스에 딱 맞춰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미리 이제 심사 통과되고 이때 되고요. 만약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지금 출시한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즉시 출시 기능도 있어요. 이미 심사 통과가 됐으면 출시 예약일이 안 됐더라도 즉시 출시도 됩니다. 네, 그런 것도 다 되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나라에는 내 월드를 빼고 싶어. 이런 것도 됩니다. 예, 이런 것도 되고. 참고로 이 알림 발송 기능 이게 정말 좋은 기능인데, 여러분의 팔로워들에게 내 월드가 출시됐다는 걸 제페토 메시지로 알려줘요. 네, 그런 거. 네, 이런 것들도 다 되니까요. 네,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시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통계 기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 월드 같은 걸 보실 수 있어요.